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5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저장하실 때 문제지에서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를 지시하고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로에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을 작성하시다가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야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파일을 만드실 때 기본적인 글꼴이라든지 크기, 줄간격은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다면 뚝 떨어지게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용지의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11이고요. 위, 아래쪽, 머리말, 꼬릿말은 10이죠. 제보는 없습니다. 페이지 구분을 하실 때 전체 3장 만드는 거죠. 1페이지에는 1번, 2번, 2페이지에는 3번, 4번, 3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않고 문서 작성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지에 보시는 이런 동그라미 모양은 그냥 지시사항이니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4번 문제는 도형을 만드는 문제인데요. 혹시 이제 도형을 만들 때 복사하거나 하기 편하게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그룹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그룹으로 묶으면 0점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룹으로 절대 묶지 마시고요. 그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지 설정부터 하셔야 되겠죠. 한글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용지가 이렇게 여백이 넓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축키 하나 외우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키보드 제일 위쪽에 보시면 펑션 키가 있을 거예요. F1, 2, 3, 4. 그 중에서 F7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편집 용지라고 대화창이 뜰 겁니다. A4 용지가 기본 설정되어 있으니까 용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서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왼쪽 오른쪽의 경우에는 11로 위쪽과 아래쪽의 경우에는 1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여백을 10이라고 쓰시고 탭키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10. 탭키 누르면 왼쪽입니다. 11. 탭키 눌러서 오른쪽 11. 다시 탭키 누르면 머릿말 10. 탭키 눌러서 꼬릿말 10.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쪽 아래쪽은 다 10들이 들어가 있고 왼쪽 오른쪽은 11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정하고 나오게 되면 여백이 조붓해진 거 볼 수 있으실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 1번, 2번 들어가니까 1점, 엔터 3번, 2점, 엔터 3번. 공간을 좀 확보해 준 거예요. 컨트롤 엔터 하셔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마지막 페이지 넘어갈까요? 컨트롤 엔터. 마지막 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페이지를 설정을 하셨으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 거예요 라고 1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이지요. 타이핑을 일단 먼저 쭉 하시고 그 친구들을 스타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 할게요. 타이핑이 끝났으면 혹시라도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는 오타난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친구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스타일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를 블록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중간쯤에 스타일이라는 게 보입니다. 스타일이라는 친구의 대화 상자가 뜨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도 많지만 문제에서는 그린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 왼쪽 아래에 스타일 추가 단추를 누르셔서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문단의 모양과 글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네모 단추들도 있고요. 그냥 문단과 글자라고 하는 동그라미 단추들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이라고 하니까 네모 단추를 누르셔야 합니다. 자, 문단 모양 가고요. 왼쪽에 여백이 15라고 했군요. 문단의 아래 간격은 10입니다 라고 지시사항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설정.
글자 모양도 갑니다. 클릭하셔서 문제에 보시면 그 글자 모양에 대해서 글꼴이 한글과 영문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공이 크기와 그 장평 자가는 똑같으니까 숫자 값을 먼저 맞추시고 그리고 글자 모양은 따로따로 나중에 맞추도록 할게요. 우선 글자의 크기가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장평은 95, 자가는 5라고 숫자 값들을 먼저 맞춰주겠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한글은요 라고 클릭하셔서 굴림이라고 설정. 영문의 경우에는 찾으셔야 되겠죠. 도둠이라고 설정. 자, 이렇게 해서 한글의 경우에도 영문에 대해서도 장평과 자가는 똑같이 95의 5로 설정되는 걸 확인하시고 설정, 어떤 걸 만드는 거니까 추가, 내가 블록 잡은 아이들의 지금 바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린으로 끝나죠. 한글은 야생으로 끝납니다. 우리 것도 마찬가지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먼저 작성하셔야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우선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셨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겠죠. 표를 넣겠습니다. 표라고 하시게 되면 표의 모양을 쭉 드래그해서 그리실 수도 있고요. 위쪽에 표 모양의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직접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입력하실 수도 있겠네요.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칸이로군요. 자, 이렇게 해서 줄수와 칸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만들기 단추를 뿅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글씨들 입력할게요. 글자들을 다 입력하고 나면 글꼴을 맞추셔야 되겠죠. 표 전체에 도둠의 10이라고 했군요. 너네들이라고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줄게요. 도둠, 크기는 10이고요. 정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가운데 있지만 숫자들은 오른쪽에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가운데 맞춤을 먼저 할 거고요. 숫자들은 나중에 합계내는 친구들도 다 숫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맨 아랫줄에 있는 칸도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붙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력하실 때 숫자들은 천 단위 구분기호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쉼표 표시를 붙여도 되겠지만 그 블록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천 단위 구분기호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릿수 넣기 해서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자동으로 넣어 봤고요. 셀에 대한 배경 색깔 노랑으로 정해주세요 라고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을 때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 색깔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지시사항에 노랑이라고 똑 떨어지게 나와 있다면 그 색깔과 똑같은 걸 찾으시면 되겠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을지라도 색깔이 뭔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회색으로 보이게 된다면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표를 작성할 때에 단축키 2개만 외울게요. 단축키 색깔을 넣어주는 건 컬러 C라고 하고요. 선 모양을 넣어주는 것도 항상 나오죠. 라인 L 어렵지 않으니까 2개는 외우도록 할게요. 9분부터 시작해서 1058까지 이만큼은요. 색깔을 넣을 겁니다. C 누르셔서 바로 대화창이 뜨면 현재는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죠. 얘를 색깔이 있어요 라고 콩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면의 색깔 콩 찍으셔서 색깔이 노랗습니다 라고 노랑 똑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 노랑이 아니라 노른자색이라고 다른 이름이 뜬다면 오른쪽 끝자락에 이렇게 색상 테마를 정할 수 있는 화살표가 보입니다. 오피스라고 하는 게 예전 버전에서 쓰던 똑 떨어지는 색깔들이에요. 용 찍으셔서 노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 일단 여기까지 구분해서 따로 캡션 기능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합계를 내실 적에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는 내지 마세요 라고 X표 표시가 쳐져 있으니까요. 저희는 서울시부터 대전시까지만 합계를 구하면 되겠네요. 답은 그 아래쪽에다 낼 거니까 아래쪽까지 몽땅 다 블록을 잡았고요. 블록 잡은 칸에다가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잡은 걸 계산하겠습니다. 블록 계산식. 합계를 내가 했으니까 블록 합계겠지요. 캡션 기능을 사용할게요. 캡션이라고 하는 건 표의 이름표를 얘기해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도시별 하루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와 있는 게 이 표에 대한 설명,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친구를 캡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만들 수도 있겠죠. 그냥 엔터 쳐서 뭐이라 글씨 쓰면 마치 이 친구가 제목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표를 들어서 어디론가 옮길 때에는 이 표와 같이 이름표처럼 딱 붙어서 같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캡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표한테 허락을 받도록 할게요. 표의 가장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라고 하는 개체 선택 화살표 나옵니다. 뿅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캡션 넣기 라고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표 1이라고 캡션 이름표가 붙어요.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바로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지우지 마세요. 글자들을 입력하셨으면 글자에 대한 거 1번 문제에서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도둠의 10으로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타난 요 캡션들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도둠의 크기는 10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만들어진 게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렇다면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정렬. 표의 입장에서 지금 제목이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 문제지에는 이렇게 위쪽에 붙어 있네요. 그것도 표한테 허락을 좀 받을게요. 표의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의 속성이 따로 뜹니다. 그 친구의 여백이나 캡션을 수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그 캡션이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 모양을 출력 형태처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가장자리들은 2줄짜리이고요. 여기 X표 표시 쳐져 있는 거 그런 것들 선을 맞춰달라 라는 얘기겠죠. 선을 맞추기 위해서 몽땅 다 라고 블럭을 잡으시고요. 선 모양은 단축키 L이라고 했죠. 라인 2줄짜리입니다 라고 선의 종류 선택하시고 바깥쪽이 그래요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설정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바깥쪽이 2줄이 되는 거고요. 제목 부분도 2줄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요만큼이요 라고 제목 부분만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다시 라인 갑니다. L 2줄짜리요. 바깥쪽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2줄이 됩니다. X표 표시도 선 모양이니까요. 요만큼만 잡아서 L 누르게 되면 바로 그냥 글씨가 입력이 되죠. 블럭을 잡으셔야 그게 해당이 되는데 그냥 클릭을 하면 까맣게 블럭이 잡히지 않아요. 클릭해서 여러 개 잡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오시면 이렇게 까맣게 블럭이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라인 L 대각선을 그려줄 거니까 대각선이라고 X표 표시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선 모양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차트를 만드실 때에는 문제에서 이만큼만 가지고 하세요 라고 제일 먼저 지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만 가지고 차트를 만드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색깔 들어간 부분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입력, 차트를 넣을 겁니다. 차트라고 하시게 되면 차트가 바로 들어갈 거예요. 차트가 표보다 위에 있네요.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질질질 끌어내리시면 표보다 아래쪽으로 배치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차트를 한 번만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하얀색의 조절점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조절점이 됐을 때는 덩어리를 들어서 크기를 늘린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이동시켜주는 기능인 거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차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바꿔주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차트를 크기 조절은 다 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의 속성이나 배경, 계열 하나하나씩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를 선택하시게 되면 마법사한테 모든 걸 다 설정을 맡길 수가 있어요.
막대기가 세로로 서 있는지 가로로 누워 있는지, 가로로 누워 있는 게 문제에서 지시된 사항이니까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내가 만든 친구들은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라고 도시별로 써 있는데 문제지에는 매립이냐 소각이냐 재활용이냐 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방향을 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매립, 소각, 재활용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단계요.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제목은 요 머리 위에 있는 제목, 이게 제일 큰 차트의 제목일 거고요. 각각의 항목별로 그 친구에 대한 제목도 이렇게 단위 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보입니다. 차트의 제목 일단 먼저 넣을게요. 그럼 이제 축에 대한 제목을 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X축인지 Y축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라고 하실 때에는 축의 항목들을 좀 보세요. 매립, 소각, 재활용. 아래쪽에는 숫자 1000, 2000, 3000. 숫자가 들어있는 곳이 값이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이 항목입니다. 여기 문제에 보시게 되면 숫자가 들어있는 곳에 대해서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숫자 Y축에 대해서 제목을 넣어야 되는 거겠지요. 자, 위치를 콩 찍으셔서 단위 띄고 톤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다음 넘어갈 게 없죠? 확인하고 나와주면 얼추 모양이 비슷하게 설정이 됐고요. 차트의 제목과 제목 이외에 대한 글꼴들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군요. 차트의 제목은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차트 제목에 대한 대화창이 뜰 거고요. 글꼴 맞춰줘야 되니까 글자에 가시면 글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2라고, 그 친구에 대해서는 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진하게 설정해 주시면 글자에 대한 건 완성이 됐는데요. 배경을 선도 넣고 그림자도 넣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배경을 이라고 했으니까 배경 탭으로 가셔야겠죠. 선은 현재 종류가 없다고 했어요. 얘를 한 줄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림자도 현재 체크가 안 돼 있네요. 그림자를 넣겠다라고 해서 이 포인트로 값을 바꿔주시게 되면 설정했을 때 이렇게 제목이 끝나게 돼요. 제목 이외의 글꼴은 굴림의 보통 10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글자들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에 대한 항목 가시면 글꼴 바꿀 수 있죠. 크기 10이고요. 보통이라는 건 맨 끝자락에 있는 건 이게 바로 보통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나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된 것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축 제목은 아까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불만사항 없고요. 요 오른쪽에 파란색은 뭡니다, 빨간색은 뭡니다 라고 예를 들어 놓은 걸 범례라고 하는데, 그 범례에 바깥쪽에 보니까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범례한테 한마디 더 하고 오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배경에 보시면 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선 모양을 한 줄로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는 수식을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수식 편집기 이용해서 입력을 하실 거고요. 전체 점수가 4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오타에 대해서 부분감점이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오타가 없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시길 권합니다. 일단 문제가 두 문제니까 괄호치고 1번,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괄호치고 2번, 1, 2번으로 구분이 되어 있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거예요. 수식, 대화창이 뜨면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은 위쪽에서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죠. 분수를 만들고자 한다면 분수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맞춰가지고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스 기호들도 아래쪽에 보시면 특수기호 칸에서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찬찬히 찾아봐서 입력을 끝내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에서
커서의 위치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더할 거다, 여기다가 이퀄 는 표시를 할 거다 라고 만들 때마다 그 위치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문제에서는 요 옆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한 칸 건너마 옆동네 라고 했으니까 키보드를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옆 동네로 퍼져나가죠. 자, 요거를 이퀄하면 역시 루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다시 한 칸을 더 옆으로 갈까요? 오른쪽 방향키 누르셔서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놓으시게 되면 이퀄 표시가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잘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위치는 방향키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왼쪽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방향키 이용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 만드셨으면 그냥 가입표 누르지 마시고요. 문단속을 잘 하고 나오세요. 문 닫고 나가는 모양 보이시죠? 넣기 단추를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도 위치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라고 하셔서 수식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편집기는 꼭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오타를 발견하셨다면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마 흑백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색인지는 구분하시기 어려우실 거고요. 다만 농도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밑에 깔려져 있는 친구 먼저 작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카키색 요 친구부터 작성을 할 건데 지시사항을 보니까 크기가 120에 145라고 크기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죠? 그렇다면 색깔은 내 맘대로 해줘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친구니까 입력에 글자가 안 들어있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리시면 임의로 만들어질 거고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겁니다. 크기를 맞춰 주셔야 되니까 120 너비고요. 높이는 145라고 고정을 좀 시켜주시면 나중에 이리저리 드래그 하다가 크기가 틀어지는 일이 없을 테니까 고정을 좀 시켜주고 나올 거고요. 색깔은 아무 색이나 좋습니다. 색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모양도 다듬어주고 올까요? 모서리가 살짝살짝 둥그니까 둥근 모양이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맹그러질 거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파란색의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고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니까 첫 번째 이 친구겠네요. 클릭하셔서 대강 그려주시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보시면 되겠죠. 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20에 15라고 면의 색깔은 파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크기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120에 15 고정하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임의로 고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바뀔까봐 안 하셔도 감점 없어요. 선은 동그랗게 말 거니까 반원으로 싹 다 정리해 주시고 색깔에 대해선 지정이 되어 있죠. 면의 색깔이 파랗다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인지 확인을 하시면 일단 도형에 대한 건 얘기가 됐고요.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글자 넣는 상자니까 아마 안쪽을 클릭하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궁서의 24 흰색 바꿔주면 되겠죠. 글꼴 맞춰주세요. 그린 도시라고 하는 건 글맵시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역시 없는 걸 집어넣을 때는 입력이고요. 글맵시를 넣을 겁니다. 글맵시 글씨를 입력하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보시면 그 친구에 대해서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글맵시 상자를 보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얘기와 모양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크기를 설정하는 건 없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이라고 모양은 물결 설정하고 나오면 일단 이렇게 맹그러진 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크기에 대한 건 개체 속성 기본부터 볼게요. 거기에서 크기를 설정할 수 있군요. 50에 30 역시 크기를 좀 고정하는 게 안전하겠죠. 색깔에 대한 건 채우기에 가셔서 면의 색깔을 빨갛게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지시에서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는데 글씨가 만들어 놓고 보니 도형 밑에 깔렸네요. 우선순위가 도형에 먼저 가 있나 봐요. 그렇다면 네가 좀 앞으로 나와라 라고 지시사항을 여러분들이 따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보시면 기본부터 크기를 맞춰주고 계실 텐데요. 본문과 배치할 때에 어울려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어울려지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면 글자보다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글 앞으로 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무조건 제일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노란색의 도형이 먼저 그려져 있고요. 그 위에 그림을 얹었으니까 이 친구 도형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쭉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만드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 떠요. 크기 50에 50이라고 지시사항 나와 있는 대로 맞춰 주시고요.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색상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림을 넣도록 하죠. 입력에 그림 누르시게 되면 어디 있는 그림 갖고 올까요? 라고 물어보죠. 시험장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여러분의 방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픽처스 그림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123 주식회사 로고 2번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십자가가 쫓아다니면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는데 바로 이 위쪽에다 그리지 마시고 바깥 동네에다가 그려볼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왜 바깥에다 그리라는지 알겠죠? 밑에 이렇게 도형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깔립니다. 그립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크기부터 맞춰야 되겠죠? 크기는 40에 30. 아까 저희가 글맵시 할 때 밑에 깔리지 않도록 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우선권을 준 것처럼 이 그림도 글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권한을 주게 되면 도형의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보시면 그림을 효과 회색조로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림을 선택하셔서 회색조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나머지 도형들은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면 되니까요. 한 세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보아하니 밑에 깔려 있는 건 요 주황색의 도형이죠. 그 위에 1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가 보입니다. 글자 없는 상자부터 만들어 볼까요? 입력에 상자 쭉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에 보니까 글씨가 안 들어있는 아이가 있고 글씨가 들어있는 아이가 있죠. 크기가 서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네요. 일단 글씨가 안 들어가 있는 아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면의 색깔을 흰색을 제외하고 임의의 색으로 서로 알록달록하게 다르게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15에 10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뜨면 크기를 맞춰주면 되겠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니까 이번에는 입력에서 글자 들어있는 상자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쭉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드시고요. 그 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기본부터 보시라고요. 크기는 10에 15 크기를 고정을 해 놓는 게 안전하겠죠. 선이 모서리가 살짝 둥그네요.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색깔은 똑 떨어지게 흰색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저희가 아직 글씨를 쓰지는 않았는데 글씨를 써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글씨를 쓰기 전에 그냥 모양만 맞춰놓고 복사를 할게요. 여기다가요 글씨를 쓴다면 이라고 커서가 깜빡이는 게 보일 거예요. 글꼴은 도둠의 크기가 20입니다 라고 가운데에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라고 정렬까지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를 쓰면 가운데에 도둠 20자리로 써질 거예요 라고 깜빡깜빡 준비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요 글상자도 마찬가지 글씨를 늦추는 마시고요. 글씨를 쓴다면 그 크기로 쓸 거예요 라고 굴림의 18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를 넣을 거예요. 글상자 쭉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보세요. 하지만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선을 점선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채우는 건 색깔이 없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면의 색깔은 채우기 없음으로 체크하셔서 그 뒤에 있는 색깔이 묻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커서를 요 상자 안쪽에다 넣으시면 글씨 쓸 수 있어요. 깜빡깜빡 할 텐데 글꼴 쓰지는 마시고 글꼴만 맞춰 주시라고요. 굴림의 크기는 18, 가운데다가 놓을 거예요 라고 준비만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이제 요 친구들을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될 텐데요. 하나씩 선택할 때는 클릭 하시면 될 텐데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때는 편집 메뉴 보시게 되면 개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개체 선택 단추가 이렇게 네모의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보이시죠? 뿅 찍으셔서 넓게 얘네들을 한꺼번에 쫙 잡을 수 있도록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동시에 같이 잡았고요. 색깔이 있는 부분이요. 자, 흰색 보이죠? 색깔이 있는 부분을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으시면 복사가 될 건데 삐딱삐딱하면 안 예쁘죠? 쉬프트도 같이 눌러서 쭉 당겨 주시면 복사가 돼요. 다시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쭉 당겨 주시면 선 예쁘게 복사가 됩니다. 더 이상은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개체 선택 도구를 다시 눌러서 해제하시거나 키보드의 왼쪽 꼭대기에 보면 ESC 키 보이시죠? 그만할란다 라고 ESC 선택 취소하시면 되겠고요. 글씨 쓰면 되겠네요. 1, 2, 3. 색상들은 서로 다 다르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색깔은 서로 다르게 주십시오. 그림의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돼야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의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다 미리미리 입력을 해놓고 부분을 수정을 하시는 게 안전해요. 입력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수정을 하게 되면 내가 방금 썼던 그 글꼴을 그 다음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데이터 입력이 끝난 다음에 요만큼만요, 이만큼만요 라고 따로따로 블럭 잡아서 부분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데이터를 먼저 입력할게요. 데이터 입력을 하실 적에 위쪽에 있는 제목 부분 입력하시고 나서 한 칸 띄시고 데이터 내용들을 쭉 입력하시고 다시 한 칸 띄시고 번호들 넣는 기능 쭉 입력하시고 한 칸 띄시고 다시 표를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한 칸씩 띄우는 이유는요. 문제지에서 보시면 제목이 있고 중간에 비어져 있죠. 데이터들 있고 중간에 비워져 있죠. 다시 번호들 넣고 있습니다. 중간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 줄씩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맨 위쪽에 머릿말 기능부터 천천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니까 앞쪽에다 커서를 두시고, 보통은 없는 걸 집어넣을 때는 입력이라는 곳에서 천천히 찾으시면 되는데, 종이 전체에다가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습니다. 머릿말이나 쪽번호 같은 경우는 모든 페이지에 다 보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쪽으로 가셔서 머릿말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머릿말 꼬릿말을 만들어요. 만들기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색깔이 흐리멍텅해지고 윗공간에 글씨 쓸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타이핑하죠. 긁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드셨으면 위쪽에 머릿말 꼬릿말을 작업하고 있어요 라는 게 보일 거고요. 살포시 닫고 나올 겁니다 라고 문단속 잘하고 나와주시면 되겠죠. 제목을 수정해 보도록 할까요? 글꼴 크기,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책갈피를 꽂아라 라고 되어 있죠. 앞에 페이지 도형을 만들면서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적에 여기로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위치를 찍어주는 걸 책갈피라고 합니다. 여기요 라고 위치를 콩 찍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책갈피 찾으셔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책갈피를 꽂을게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콩 찍었을 때 여기로 도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강제로 보는 방법,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조판 보호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머릿말도 들어갔고요. 책갈피도 넣었어요 라고 하는 걸 잠시 보여줍니다. 확인이 됐으면 굳이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서 조판 보호는 끌게요. 덧말넣기라고 하는 친구는 아래쪽에 있는 큰 글자 위에 얹어져 있는 덧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이라고 찾으시게 되면 얹어질 글자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 100에 99개는 항상 위쪽에다 얹어주는 문제가 나와요.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덧말의 위치도 한 번은 꼭 보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건 글자를 예쁘게 꾸며주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문단 전체에 대해서 그 하나의 글자만 꾸며주는 거여서 블록을 잡는 게 아닙니다. 글자의 모양의 경우에는 꼭 블록을 잡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문단 덩어리의 전체에서 그 우두머리 첫 번째 있는 친구만 꾸며줄 거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블록 잡지 않고 서식에 가시면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서식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도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 보이죠.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글꼴 도둠의 면색 노랑이라고 했으니까 글꼴 맞춰주면 되겠네요. 각주라고 하는 건 설명글을 얘기해요.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풀이해 주는지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설명해 주는 걸 각주라고 하고요. 문서의 전체 끝에다 놓는 걸 밑주라고 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각주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글자 요 뒤에다가요 라고 위치 찍어 놓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각주라고 넣으시면 화면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쑥 하고 내려가죠. 설명글 아래쪽에 있는 모양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각주의 구분선은 기본적으로 5cm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쪽에 번호 모양만 우리는 반가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A라고 되어 있군요. 그 모양만 좀 고치도록 하죠. 각주 작업을 하고 계시면 위쪽에 이렇게 주석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모양을 고치시면 됩니다. 다 만들었으면 꼭 그 친구를 문단속을 잘하고 나와주세요. 닫기.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 4번을 불러올 거고요. 넣기. 십자가가 쫓아다니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단은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에서 일부분만 필요하죠. 이 부분만 잘라서 넣어 주시면 될 텐데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그림에 관련된 메뉴들로 쭉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끝자락에 보시면 자르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르기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칼날들이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일부분만 잘라서 쓰는 기능이 완성이 됐고요. 얘를요 라고 다시 선택하셔서 위치를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될 텐데 크기가 다르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기본부터 보세요. 40에 30 크기를 고정시켜 놓는 게 안전하다. 여백도 필요하군요. 자, 여백 및 캡션에 가셔서 왼쪽에다가 여백을 2mm만큼 주게 되면 아마 그림에서 왼쪽으로 살짝 떨어진 여백이 생길 거예요.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한자로 바꾸는 문제가 항상 2개씩 주어집니다. 범위를 쭉 잡으셔서 한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텐데요. 여기에서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력 형태를 설정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바꾸기. 또 하나 삼님이라고 하는 친구도 짜라라 블럭을 잡으셔서 한자 키 눌러주시고 바꾸기라고 하셔서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있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은 특수 기호를 넣어야 되겠죠.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입력 쭉 따라가시면 오른쪽 끝자락에 당구장 표시에 문자표가 있을 거예요. 당구장 표시도 문자표고요. 그 밑에 있는 글자도 당연히 문자표인데요. 내가 모르는 모양을 하나 추가해서 데리고 올 때는 아래쪽에 있는 글자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셔서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골라 잡을 수 있는 대화창이 뜨는 거고요. 나는 여기에서 네모난 이 친구를 선택할게요. 넣기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번 썼던 아이는 이 친구가 기억하고 있어요. 당구장 표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짠 하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당구장 표시 모양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모양을 내가 직접 찾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셔서 대화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글자 모양 맞출게요. 일부분만 선택해서 이 친구에 대한 글자의 색깔 그리고 음영의 색깔을 정하시면 되는데 글자의 색깔은 서식창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찾을 수 있지만 음영의 색깔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글자 모양을 더 자세히 보겠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글자의 색깔뿐만 아니라 음영의 색깔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요. 음영의 색깔은 파랑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일부분의 색깔과 배경 색깔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표에 대한 제목도 같은 방식으로 블럭을 잡으셔서 공통된 부분 궁서의 크기는 18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공통된 아이를 한꺼번에 맞춰주시면 되겠고 기울임도 이미 서식창에 나와 있으니까 쫘라락 블럭 잡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글자 얘네들은 위쪽에다가 강조점을 찍어줬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기본에는 강조점이 없군요. 확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확장에 가시게 되면 강조점이 요래요래 마련되어 있지요.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다가 동글라미 얹어줄 거니까 이렇게 텅 빈 동글라미 콩 찍으셔서 설정 하시게 되면 위쪽에 현황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해서 똑같이 넣어주세요.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1, 가나, 2, 가나 라고 번호의 기능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1이나 가나 라고 하는 글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라고 블럭을 몽땅 잡으시고요. 블럭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문단 번호 모양이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가장 비슷하게 1번, 2번 번호 새겨져 있는 친구는 얘죠. 하지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정을 해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가셔서
꺽쇠에다가 1 붙여놓은 건 일수준이란 뜻이고요. 뒤쪽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양에 대해선 불만이 없지만 안쪽으로 일수준은 2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는 말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숫자값과 정렬 방향을 정해 주셔야 되겠죠. 너비는 20이고요. 정렬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안쪽으로 쑥 하고 들어간 게 보이는군요. 1수준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 자식 수준이 2수준도 마찬가지 꺽쇠에 2라고 되어 있는 건 2수준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뒤쪽에다가 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 뒤에 점이 찍힌 거예요. 요것도 가나다라에 대해선 불만이 없지만 이 수준은 30만큼 들어가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으니 숫자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너비는 30, 정렬을 오른쪽.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 있는 친구도 안쪽으로 쑥 더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1수준과 2수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나오면 모든 아이들이 일단은 1수준으로 설정이 될 거고요. 1수준 밑에 있는 두 친구가 자식인 거죠. 얘네들만요 라고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의 모양에 대한 건 서식으로 갑니다. 그 맨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자식 수준으로 감소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 뿅 찍어줬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2번에 대한 것도 두 명의 자식이 있죠.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 잡으셔서 수준을 감소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서 이 수준이 완성됩니다. 줄 간격을 입력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사이사이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은 자간이라고 하고요. 한 줄과 한 줄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줄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 간격은 현재 기본적으로는 160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160이라고 하는 숫자를 180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줄과 줄 사이가 좀 더 멀어지겠죠. 표를 좀 마무리 지어 볼까요? 간격들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합쳐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같이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셀을 합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범위만큼 합쳐주세요. 글자 모양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위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몽땅 다 블럭을 잡으시고 글꼴 도둠의 크기는 10, 가운데 정렬, 선의 모양과 색깔은 우리 2번 문제 풀면서 작성해 봤었죠? 쫙 맞춰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제목 쭉 블럭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 글꼴, 크기, 진하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바깥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면 되지만 장평의 경우에는 바깥 동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곧장 들어가서 편집하는 게 좋겠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가겠습니다. 기본부터 보시면 글자의 크기, 글꼴 정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쪽번호를 매겨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아래에다가 쪽번호를 매길 수 있도록 맨 뒤에다가 커서 놓고 작업할게요. 커서의 위치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작할 때 머리글 작업할 때 맨 앞쪽에다가 했다면 쪽번호는 맨 끝 자르니까 그냥 뒤에다가 놓은 것 뿐입니다. 커서의 위치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쪽번호 줄표 넣기라고 하는 친구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줄을 넣어 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쪽의 줄은 안 보이죠? 그래서 줄표는 빼겠습니다. 번호를 보아하니 우리는 세 번째 페이지라서 3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문제지에서는 5번으로 바뀌어 있군요. 시작하는 번호를 바꾸시면 돼요. 자, 쪽에 가셔서 세 번호로 시작, 번호는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까지 쭉 입력을 해봤고요. 저희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도형의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건다고 했었잖아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없는 거 집어넣을 거예요. 입력에 가시게 되면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클릭하셔도 하이퍼링크는 가능하죠.
책갈피를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페이지에 넣어줬기 때문에 얘를 넣기라고 누르게 되면 커서를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클릭해서 눌러보면 이렇게 저희가 책갈피 꽂았던 위치로 자동으로 숑 하고 이동을 하는군요. 그래서 하이퍼링크까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타난 게 없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고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파일의 이름과 경로 꼭 확인을 해주세요. ITQ 방안에다가 저장을 할 거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이다 라고 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파일 맨 꼭대기에 경로와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5월달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